오늘 리뷰는 바로 MG 특별판입니다. RX782 건담 버전 2.0 티타늄 피니쉬 건프라 30주년 2010년도 3월에 출시한 특별판입니다. 출시 당시 금액은 엔가로는 8,000엔, 간만에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일반 샵들에서 96,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더라고요. 티타늄 피니쉬답게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이 다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던 게 또 특징이기도 한데, 애초에 이 베이스가 되는 저 건담 2.0 버전 자체가 굉장히 고품질이고 저도 지금도 호평하는 MG다 보니까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출시할 때 반갑기도 했고, 아니 굳이 티타늄 피니쉬 했는데 실제로 코팅 딱 보고 나면은 와 이쁜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퀄리티이기도 해요. 단지 당시에 건담 2.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이트 자국이 좀 보인다라는 거 말고는 뭐 글쎄요, 그거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는데 굉장히 코팅도 이쁘고요, 색깔도 이쁘게 잘 뽑혔어요. 더구나 항상 제가 강추하는 건담 버전 2.0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이번에도 좀 간만에 꺼내봤어요. 진짜 그 창고 갔다가 나 이거 티타늄 피니쉬 아직 리뷰 안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만졌다. 저도 이거 아마 조립한 지 제가 11년도인가 조립했을 거라서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는데 그거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저도 진짜 이 퍼스트 2.0 라인업을 꺼내보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나? 막 이러면서 간만에 좀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만져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구성을 전부 다 꺼냈고요. 기본 일반판인 건담 2.0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건식 데칼과 테트론 실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과 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똑같고 매뉴얼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칼이 남거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 디스플레이 조인트 들어가 있고 코어 파이터용 디스플레이 스탠드, 아예 코어 파이터 전용 스탠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무장들, 일단 대표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빔 라이플.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탈릭 컬러입니다. 그리고 센서 부분에는 이제 코팅 파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기본 기믹이야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슈퍼 네이팜, 빔 라이플의 하단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슈퍼 네이팜입니다. 이것도 역시 메탈릭 사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사용 방법은 앞부분을 빼고 여기다가 그대로 얘를 끼고 안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그대로 다시 장착, 이렇게 하면은 네이팜의 장착이 완료가 되죠. 이 메탈릭 컬러도 일반판과 비교해보면은 컬러 차이가 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검은색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한 메탈릭 컬러니까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 마찬가지로 손잡이라든가 뒤쪽에 이제 탄창이라든가 등등등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을 이제 티타늄 피니쉬로 코팅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면상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티타늄 피니쉬가 이게 실제로 봐야 이쁘다, 이건 진짜 실물이 깡패다,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화면상에는 그렇게 막 대단히 안 보이는 코팅이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일반판과 비교하면은 확 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짠! 확실히 은색이 더 강하게 돈다. 그리고 뭐 역시나 이제 프레임 컬러들은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됐다,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겠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 이제 티타늄 피니쉬만의 그런 광택이 조금씩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패널 라인 같은 게 좀 있어야 더 명확히 보이는데 깔끔하네요. 그리고 대박은 쉴드, 바로 이겁니다. 거의 맥기 코팅에 가깝게 코팅되어 있는 빨간색. 그치만 이제 티타늄 피니쉬다 보니까 광택이 맥기만큼 막 그렇게 막 엄청 빛 반사가 심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치만 충분히 은은한 붉은색과 그 적당한 광량의 코팅. 야, 이거 진짜 이쁘고요. 가운데 이제 금색 파츠도 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엑스트라 피니쉬풍으로 코팅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진한 그런 컬러는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하얀색은 역시나 티타늄 피니쉬 코팅이다라는 게 큰 포인트겠고요. 아무래도 쉴드 내부가 이래저래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그 특유의 코팅, 티타늄 피니쉬 특유의 코팅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빔 자벨린 역시 빔 부분에 이제 무색으로 된 클리어 파츠고요. 요 손잡이 부분이 다 티타늄 피니쉬로 코팅이 이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에는 이제 빔사벨 끼워서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야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MG에 쓰이는 이펙트고요. 그리고 건담 해머, 건담 해머도 역시나 메탈릭 사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요 사슬 부분, 체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통짜 파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메탈릭 컬러가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손잡이 쪽으로 가면 여기가 또 메탈릭 사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티타늄 피니쉬 코팅된 아무로레이 피규어 2종입니다. 왼쪽은 사복을 입고 그 애니메이션 1화에 등장했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V작전 책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파일럿 슈트를 입은 아무로레이. 근데 얘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파일럿 피규어에 발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 위에다가 붙여놨는데, 요즘에 MG에 들어가는 파일럿 피규어는 웬만하면 다 발판이 들어가죠. 자, 그럼 본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신이 일단 프레임 빼고는 외장은 싹 다 코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컬러 어디에 뭐 하나 뺐다 이런 거 없이 원래 노란색이었던 거 파란색, 빨간색, 흰색 다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팅판이지 라고 솔직히 말을 해도 될 정도의 아주 멋들어진 코팅인데요. 근데 이 건담 퍼스트 건담 2.0 버전 자체가 이제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작붕도 재현한 어마어마한 조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보면은 굉장한 선녀죠. 이만한 프라가 또 없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는 MG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종종 해봅니다, 얘는. 근데 이 티타늄 피니쉬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전신이 또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적절한 코팅의 예?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판을 꺼내왔습니다. 비교를 해봐야겠죠. 기존의 MG 2.0 버전도 전신이 완전 하얀색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베이지색 같은 느낌? 근데 오히려 이제 티타늄 피니쉬 코팅이 되면서 은색과 그 위에 화이트 컬러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쨍한 컬러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면은 일단 아무래도 색깔 차이가 가장 큰 거는 파란색과 빨간색일 것 같아요. 원래 일반판 같은 경우도 색깔이 막 진한 파랑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덕분에 좀 더 이제 강조되는 컬러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코팅되면서 훨씬 진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면은 느낌이 같지만 좀 다른 느낌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상체를 클로즈업 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파란색 차이 클 수밖에 없어요. 파란색이 제일 크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진짜 이쁘긴 하다. 진짜 반다이가 다른 거 몰라도 파란색이랑 빨간색 코팅은 너무 잘 뽑아요. 진짜 이쁘긴 정말 이쁩니다. 그거 외에도 뭐 하얀색 부분들도 다 티타늄 피니쉬다 보니까 또 묘하게 은은하게 다른 이런 컬러감, 이런 코팅감 나쁘지 않고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금색이 됐는데, 금색 자체는 엑스트라 피니쉬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파란색이나 빨간색처럼 광택이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진한 옐로우 계통보다는 좀 화이트 골드로 코팅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은 딱 빛을 비췄을 때 요 아이라인, 붉은 색깔 파츠랑 이런 게 좀 빛나는 게 반사광이 꽤나 이쁘다 라는 부분과 적절한 티타늄 피니쉬의 조합, 이런 게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은 역시나 스티커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빨간 색깔 파츠들 자체가 좀 멋들어지게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라인, 뭐 턱, 이마,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의 이런 코팅과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통이야 뭐 이제 아까도 잠깐 계속 언급했지만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진짜 와, 진짜 이쁘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색과 빨간색 코팅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색깔이 깡패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게 더군다나 기존의 맥기 코팅, 기존의 뭐 메탈릭 코팅 이런 거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막 번쩍번쩍 맥기 막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힘을 살짝 한숨 뺀 그런 느낌? 분명 반사광도 좋고 이쁜데 약간
은은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런 티타늄 피니쉬와는 또 약간 다른 느낌, 하얀색과는 또 다른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 부분 역시나 은은한 컬러링으로 해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가면은 백팩은 메탈릭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일반판이랑 잠깐 다시 보면은 이 부분도 색깔 차이가 꽤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팔 쪽에 보면은 아무래도 전체 코팅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티타늄 피니쉬다 보니까 게이트 자국이 좀 남아요. 어깨 요 안쪽이라든가 팔뚝의 바깥쪽이라든가 요런 부분들 게이트 자국이 크게 남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아무리 요 안쪽 파츠를 뭐 흰색으로 했다고 해도 티타늄 피니쉬 특유의 그 은색이 요 테두리에 남아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조립하면서 느끼지만은. 그래서 겉에서 쭉 한번 보면은 특유의 은색이 올라오는 흰색? 요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뭐 느낌도 좋고 광택도 적당한 빛 반사와 함께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이제 2.0 특유의 그 가동손 이렇게. 그리고 디자인도 우주색이 아주 걸맞는 디자인, 딱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는 금색 그리고 빨간색이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허리에 쓰인 거랑 같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금색 역시 마찬가지 상체에 쓰인 것과 같은 컬러입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색 코팅 파츠 아주 잘 쓰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게이트 자국이 좀 남습니다. 이쪽도 이제 광택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대신에 앞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패널 라인 자체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게 2.0 건담의 특징입니다. 허벅지에도 여기 아주 최소한만 있어요. 최소한만 있고 그나마 옆 라인에 조금 있고 뭐 이 정도가 전부고요. 그리고 티타늄 피니쉬의 특징 중 하나가 패널 라인 내지 엣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색깔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 보면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에 은색이 두드러지게 좀 강하게 은색이 보이는 게 특징이죠. 이런 부분도 일반판에서는 보기 힘든, 더군다나 그냥 일반적인 다른 코팅판에서는 보기 힘든 게 이 티타늄 피니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무릎으로 갔어도 여기 패널 라인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은 은색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좀 더 진하죠. 흰색보다 은색이 더 세죠. 특히나 종아리 부분을 보면은 이 코팅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아주 잘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이 또 곡면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구경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발목 라인도 보면은 정강이 라인과 함께 곡선 쪽과 함께 앵클 가드 쪽에도 코팅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건담 같은 경우는 이런데 관절에 쓰이는 파츠, 이런 동그란 내부 쪽에 은색이 또 강하게 빛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 아주 이쁘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발바닥까지도 다 코팅이 되어 있죠. 색깔 이쁘죠, 역시. 전신 프레임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이게 코팅판이다 보니까 파츠들 결합이 빡빡해가지고 부대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결국은 콕피트 요 해치 부분은 프레임 분해를 못했다, 끝끝내. 너무 빡빡해가지고. 일단 가장 큰 장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위가 다 프레임 위에 외장을 다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어깨 외장도 이거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스커트도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없는 이 손마저 외장을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프레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발가락 끝자락에다가 앵클 가드마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도 일단 페이스 슬릿 내부부터 해가지고 머리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프레임이 들어차 있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허리 뒤쪽으로 해서 이제 가동 부위가 보인다든가, 그리고 백팩 자체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깨에도 어깨 외장 부분에 프레임, 어깨 관절 등등등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손도 이게 손등 커버가 따로 있는 형태. 거기다가 골반도 보면은 스커트 하나하나마다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부분부터 해가지고 무릎, 종아리 디테일 볼 수도 있고요. 발목도 보면 이제 가동형 실린더 이제 움직이는 걸 본격적으로 볼 수도 있다거나 뭐 등등등, 발가락 끝부분까지도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또 MG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프레임 보는 재미.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뭐 일반판과 동일합니다. 이중 볼관절로 해서 아래쪽에 볼관절, 위에 또 볼관절, 고개 돌리는데 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안쪽에 목 프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들면은 안쪽에 프레임 보이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숙이는 거는 엄청 숙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목을 아래로 숙이는 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 기본적으로 어깨 외장은 별도로 이렇게 들리는 가동이 있고요. 안쪽에 프레임이 쫙 뽑혀 나오면서 팔을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쫙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깨 당연히 뭐 이렇게 들썩이는 부분도 안쪽에 프레임에서 가동을 해주고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상당히 크게 들어지기도 합니다. 팔 회전도 당연히 튼튼하게 돌아가고 손목 같은 경우도 유연합니다. 기본 볼관절인데 손목 자체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90도 꺾어준다거나 바깥쪽으로도 일정 부분 또 움직여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2.0 버전의 특징 중 하나가 허리였습니다. 분명히 안쪽에 이렇게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는 구성인데 허리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허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약간 많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크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코어 파이터가 들어갔는데 허리가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였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스윙도 가능했어요. 맞아요. 허리 부분이 여기 중간 부분에 스윙이 있어서 이렇게 가동이 가능했고요. 이런 식으로. 더구나 흉부 쪽을 통해서 이렇게 허리도 살짝씩 이렇게 숙여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코어 파이터가 있는데 가능한 거여서 이게 참 놀라운 거기도 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여타 다른 건프라들 특히나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다 지금은 허리 가동 다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고관절 가동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앞쪽 스커트, 프론트 아머도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한다거나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옆으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준다거나 뒤쪽 스커트도 볼관절을 통해서 또 가동을 해줍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아예 골반 프레임 째로 이렇게 좀 뒤쪽이 가동을 한다라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이 가동을 언제 쓰냐? 자, 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든다. 크게 들어지거든요. 90도 이상 엄청 크게 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뒤쪽이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이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했을 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 그래서 빈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이렇게 가동했을 때 빈 공간을 좀 가려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고관절 자체도 축이동 기믹은 없지만 애초에 가동축이 좀 앞으로 달려 있어요. 관절의 앞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해보면 뒤쪽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로 빈 공간이 뒤에 확 하고 생겨버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도 크게 들어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무릎도 이중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굽혀집니다. 허벅지 프레임이 슬라이드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하얀 색깔 파츠가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가동하는 실린더가 있습니다. 발목 앞쪽에. 그리고 뒤쪽도 가동하는 실린더가 들어가 있어요. 외장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실린더 자체도 발목을 이렇게 뒤틀고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가동을 해주기도 하고요. 발목 회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능하고, 그리고 발을 뒤로 뻗는 부분이나 특히나 이거는 발바닥에 또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가동을 하죠. 그리고 굽히는 부분도 이 앞꿈치 부분이 또 분할이 돼서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부분도 보기보다 많이 가동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뭔가 외장끼리 엄청나게 다 간섭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접지 않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릎 꿇기도 아주 멋들어지게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퍼스트 건담 특유의 그 빔사벨 액션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 버전의 퍼스트 건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완전 무장 상태가 정말 이뻐요. 이게 여기다가 지금 빔자벨린까지 어떻게든 또 들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시했을 때 만족도가 좀 크다. 무장이 여기저기 막 다 달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거죠, 만지는 게. 물론 뭐 건담에 뭐 이렇게 달아놓은 거는 약간 투머치기도 한데 딱 요 정도. 라이플의 네이팜, 쉴드, 바주카, 수납 요 느낌이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지상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런 느낌도 꽤 괜찮죠. 뭔가 좀 포즈 자체는 약간 투박하지만은 그래도 퍼스트 건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실드 같은 경우도 조인트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돌려서 백팩에 끼울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납까지 완료.
그래서 쉴드를 등에 수납한 상태로 라이플 액션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작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빔사벨을 들고 점프! 그리고 완벽한 착지까지 딱 이렇게 무릎 꿇기 포즈, 좀 이렇게 액션성 있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2.0의 특징 중 하나다. 이게 액션 포즈 잡는 게 재밌어요. 군더더기 없이 딱딱딱 움직여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바주카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라이플은 허리에다가 수납을 해놓은 상태고요. 깔끔하게 포즈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슈퍼네이팜을 라이플에 장착하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구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괜찮네요, 꽤. 그리고 빔 자벨린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약간 대표적인 포즈로 한번 취해봤는데 나쁘지 않게 포즈가 잘 나오는군요. 그리고 건담 해머 액션, 베이스에다가 건담 해머도 한번 올려봤고요. 이렇게 해머를 날리고 있는 포즈로 한번 이렇게 또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2.0 버전의 기믹 중 하나가 바로 이 고관부에 숨겨져 있는데 짠, 안쪽으로 이렇게 눌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기권 돌입용 내열 필름을 여기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 그런 기믹입니다. 그리고 해치 오픈 기믹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부가 열리면서 안쪽에 콕피트가 보이는 형태와 그리고 앞부분의 해치 자체가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로 열리는 기믹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 또 내부가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콕피트 해치를 열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어서 코어 파이터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복부 파츠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흉부랑 이렇게 허리 쪽을 잘 잡고 빼주면 짠! 이렇게 내부에 코어 파이터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담 버전 2.0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또 코어 파이터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코어 파이터 결국 2.0에서 다른 개선 없이 3.0에도 쓰이는 코어 파이터입니다. 그 정도로 잘 뽑힌 코어 파이터기는 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코어 파이터가 전체 코팅까지 되어 있다? 야, 이걸 어떻게 안 보고 넘어가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코어 파이터가 없어도 본체는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본체 자체는 이 주변에 있는 구멍들과 이 위에 있는 핀들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문제없이 결합을 다시 할 수 있고요. 더구나 코어 파이터가 겉에 크게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가지고 코어 파이터 별도로 전시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어 파이터 자체는 일단 이렇게 쫙 한번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흰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기술을 접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쫙 들어줍니다. 야, 이게 만지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게 코팅판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파츠들이 얇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기술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 파츠가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날개가 올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동 기믹이 파츠가 코팅되니까 두꺼워가지고 잘 안 돼요.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파츠 휘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중간에. 요런 거 되게 조심해야겠는데? 그래서 요 일반판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파란 파츠를 이렇게 뒤로 밀면서 기술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도록 할게요. 짠! 그래서 이렇게 기술 들어 올리면 뒤에 날개가 올라오게 되고 앞부분에 기술 잡고 당겨주면은 안쪽에 파일럿이 등장을 하고 밑에 있었던 돌기를 통해서 파일럿을 앞을 보게 해주고 접혀져 있던 날개 펴주고 살짝 잡아당겨서 연장시켜주고 반대쪽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바닥에 드러난 구멍을 통해서 전용 베이스를 껴주면 짠! 코어 파이터의 완성입니다. 같은 거를 일반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드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접혀져 있던 걸 이렇게 펼쳐주고 날개 슬라이드 펼쳐주고 기수 슬라이드 파일럿 앞에 보게 해주면 자, 이렇게 코어 파이터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어 파이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다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흰색이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싹 다 코팅이어서 아주 멋들어진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아주 이쁘고요. 특히나 라인 되게 이쁘죠? 조형 되게 이쁘잖아요? 이런 이쁜데도 코팅되어 있으니까 아주 볼만한 겁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제 프레임 파츠를 통해서 이제 추진 장치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앞쪽에 덕트의 디테일도 역시나 들어가 있죠. 진짜 2.0 버전의 코어 파이터가 정말 작지만 강한 게 여기 미사일도 들어가 있어요. 코어 파이터 기믹 중 하나가 그 원작에 나왔던 기믹 중 하나가 안쪽에 이렇게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는 거를 해치 오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믹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작은데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연동기비계 미사일에 거기다가 요 캐노피 오픈 짜란 뒤로 살짝 슬라이드하면서 오픈 역시 안쪽에는 아무로레이가 탑승을 하고 있죠. 더구나 제가 이 2.0 버전의 코어 파이터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다시 도킹을 위해서 기술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밀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짠 보셨나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아무로가 다시 누웠습니다. MS 상태로. 이게 보면은 콕피트를 회전시키는 부분에 돌기가 있어요. 작은 돌기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이 뒤쪽 파츠에 걸리면서 얘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킹을 위한 변형을 할 때는 알아서 들어간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버전과의 컬러 비교 간단하게 해보면은 뭐 본체 볼 때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일단 파란색과 빨간색의 강렬한 컬러 차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믹적인 차이라든가 조형적인 차이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마무리는 제가 예전에 퍼스트 2.0 전시할 때 해놨던 디스플레이 방식 딱 요 느낌.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벨린까지 들려줘가지고 모든 보장을 한꺼번에 들고 있는 이런 모습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30주년 특별판이죠. 건프라 30주년 특별판인 MG 건담 2.0 티타늄 피니쉬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얘도 발매한 지 벌써 14년입니다. 굉장히 또 시간이 그새 흘러버렸네요. 그치만 지금 봐도 높은 퀄리티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건담 2.0 또는 자쿠 2.0 버전은 지금 생각해도 그 MG의 기준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의 물건이어가지고 그런 애들의 코팅판이다? 와 이건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또 오래간만에 꺼내보니까 좀 반가운 것도 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반갑기도 했고 또 만지면서 되게 재밌었다?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 티타늄 피니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이게 또 코팅판이지. 예, 색깔 빠짐없이 딱 이렇게 외장은 싹 다 코팅해주는 게 이게 코팅이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의 물건이다 보니까 이건 아주 좋은 건프라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재판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물건이 됐지만은 창고에서 오래간만에 딱 얘를 봤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이거 아직 리뷰 안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바로 가지고 왔죠. 아무튼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범실!